집합 연산부터 들어갑니다. 보자. 자, 일단 봐봐. 여기 이제 큰 제목으로는 집합에 보시면 집합의 연산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제 집합이 뭔지를 배웠어요. 그죠? 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그냥 어떤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는 아이들의 모임입니다. 라고 배웠었고요. 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었죠? 세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 원소, 나열법. 두 번째, 조건, 제시법. 세 번째, 밴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 그래서 집합이 뭔지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집합을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연산을 할 거예요. 연산. 연산이라는 말 우리 무슨 말인지 다 아니 혹시? 연산이 뭐예요? 우리가 알는 연산이 뭐 있어 사실은? 제일 유명한 연산들. 사칙 연산이라고 불리는 애들 있잖아, 그렇지?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나 나누기 이렇게 된 얘네들이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연산들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는 얘네들은 수에 대한 연산이에요, 수에 대한 연산. 그것도 수에 대한 연산이고 수에 대한 연산이고 수에 대한 연산이에요. 그러니까 집합 두 개를 더한다는 이 개념 자체가 되게 어색해요. 왜냐면 얘네들은 각각의 구성 요소들인 원소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란 말이야. 걔네들을 지금 더한다라는 의미 자체가 되게 모호해요. 어떻게 할 거냐, 그 원소들끼리 더할 거냐, 아니면 원소들을 다 더해서 하나로 만들 거냐, 그 정의 자체가 좀 모호하잖아, 그지? 빼기는 그럼 뭐 할 거냐, 곱하기는 뭐 할 거냐, 그다음 나누기는 뭐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어색하기 때문에 집합의 연산은 아예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합집합이라는 연산이고 집합과 집합은 연산을 할 때 무슨 연산들이냐면 합집합이라는 연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이라는 연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차집합이라는 연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집합이라고 하는 연산이 있어요. 이때 가만히 보면은 여기 있는 얘랑 얘는 지금 여기 있는 얘는 이게 양쪽에 두 개의 집합이 필요합니다. 그죠? 집합 두 개를 가지고 하나의 뭘 만드는 거냐면 하나의 집합을 만들어내는 거야. 하나의 집합을 만들어. 다시 여기는 이 연산기호 합집합이라는 연산기호를 기준으로 양쪽에 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를 이항 연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합집합이나 교집합이나 차집합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전부 다 이항 연산들인데 여기는 얘는 이 여집합이라고 하는 요 연산은 일항 연산입니다. 그러니까 집합 하나만 가지고 개 여집합입니다. 라고 해서 얘는 하나만 가지고 그 연산.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의 정의가 지금 위에 써 있어요. 여기는 얘를 선생님이 굳이 다시 쓰진 않을게요. 원래 여기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오케이? 그럼 합집합부터 이렇게 연산 정의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쓰면서 갈까? A 합집합 B는 뭐라고 되어 있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지? 이렇게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여기가 X 이렇게 되어 있어.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X가 여기의 원소이거나 또는 X라고 하는 애가 B의 원소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요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여기 얘가 무슨 말일까? 얘의 말뜻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그러니까 집합 A가 이렇게 있어. 벤다이어그램 표현했을 때 이렇게 있었어. 집합 B가 벤다이어그램 표현했을 때 이렇게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요만큼은 겹치는 애들이고 요만큼 여기 만약에 1이랑 2랑 3이 있었고 4가 있었고 5가 있었고 6이 있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일단 우리가 집합 A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1, 2, 3, 4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집합 B라고 하는 거는 4랑 5랑 6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있는 얘가 합집합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합집합이 의미하는 게 뭐냐? 얘를 봐봐. 원소 나열, 그러니까 조건 제시법을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A 합집합 B다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을 때 얘를 봐봐. A의 원소이면은 그거를 갖다 써도 괜찮아. 그지? 또는 B의 원소이면은 그거를 갖다 써도 괜찮아. 이런 뜻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A의 원소이거나 그러니까 1 괜찮다는 소리고 2도 괜찮다는 소리고 3도 괜찮다는 소리고 4도 괜찮다는 소리고 4도 괜찮다는 소리고 다 똑같은 거니까 중복해서 쓸 필요는 없을 거고 5도 괜찮다는 소리고 6도 괜찮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A 합집합 B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합친 거에서 중복된 걸 한번 빼면 되겠다.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벤다이어그램상은 어떤 의미를 갖겠어? 이만큼 전체를 다 의미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여기 요 겹치는 요 부분은 제외하고요. 다시 제외하는 게 아니라 요 겹치는 부분은 한 번만 써주고 오늘 4를 두 번 쓸 필요는 없으니까 한 번만 써주고 이렇게 돼 있는 얘가 합집합의 의미입니다. 이 정도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시 이거나 이거입니다 라는 뜻은 이만큼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거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이 합집합의 정의입니다. 그럼 두 번째
교집합의 정의 A 교집합 B 얘는 X바 해가지고 X가 A의 원소 그리고 AND예요 이거는. 그리고 X라고 하는 거는 B의 원소입니다.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었어.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X라고 하는 거는 A의 원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B의 원소이기도 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A의 원소인 애들은 1과 2와 3과 4가 있는데 B의 원소인 애들은 4와 5와 6이 있는데 얘이면서 얘가 된다는 거는 4밖에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얘에서 A 합집합이 아니라 A 교집합 B라고 하는 거는 4라는 원소를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아까 그 겹쳤던 거 있지? 아까 그 겹쳤던 거 그거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교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부분을 의미하게 되냐면요. 여기가 A였고요. 여기 얘가 B였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교집합의 의미는 요 안쪽에 겹치는 이 부분을 의미하는구나. 이걸로 만들어진 새로운 집합을 교집합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차집합부터 갈게요. A 차집합 B라고 하는 거는요. 얘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X가 A의 원소이긴 한데요. and B의 원소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오케이? B의 원소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A의 원소여야 합니다. A의 원소는 뭐밖에 없어요? 1, 2, 3, 4 이거 4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중에서 B의 원소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뜻이잖아. B의 원소는 4랑 5랑 6이 있습니다. 그럼 A의 원소 중에서 B의 원소인 거는 뭐밖에 없어? 4밖에 없죠. 그럼 남은 건 뭐밖에 없겠어? 1, 2, 3밖에 없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A 차집합 B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됩니다? 1과 2와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얘를 내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다면 여기 A, 여기 B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는 A의 원소이긴 한데 B는 아니었으면 이 부분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 어렵지 않죠? 그냥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나요?가 아니라 그냥 정의를 의미하고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의 여집합 한번 생각해볼래. A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얘는 일단 집합을 생각할 때는 항상 전체 그 맥시멈 범위를 이렇게 설정해놔요. 전체 범위를 설정해놔.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우리가 안경 쓴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많잖아. 전 세계 사람으로 한정 지을 것인지 아니면 한국 사람으로 한정 지을 것인지 너무 많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 클래스에 있는 안경 쓴 사람입니다. 라는 그렇게 여기서만 정의를 한다면 이게 그 의미가 전체 집합의 의미예요. 전체 집합을 내가 딱 정의해놔. 오케이? 그 안에서 나는 A라는 집합을 바라볼 거고요. 또 B라는 집합을 바라볼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럼 전체 집합에서 A가 다시 얘 전체 집합의 원소이면서 여집합의 의미는 전체 집합의 원소이긴 한데요. 이거이긴 한데요. A의 원소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뜻이거든. 전체 집합의 원소이긴 한데 이 전체 부분에 있는 원소이긴 한데 A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벤 다이어그램상 여기다 다시 쓸게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A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얘는 이 바깥에 있는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얘가 A가 아닌 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A의 바깥쪽 부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내가 전체 집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 1이랑 2랑 3이랑 4랑 5랑 6이랑 7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라고 한다면 전체 집합 중에서 A가 아닌 걸 가지고 내가 뭐라고 합니다? A의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1, 2, 3, 4를 뺀 5, 6, 7이라고 하는 애가 A의 여집합이겠군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집합의 연산은 몇 가지밖에 없어? 4가지밖에 없어. 4가지. 이 4가지를 가지고 이제부터 하나씩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한 연산은 없어요. 여기서 봐봐. 선생님이 여기 있는 얘를 뭐라고 읽었냐면 빼기라고 읽지 않았어. 그치? 똑같이 마이너스 표시를 하긴 하거든. 이렇게 되는 마이너스 표시를 하긴 하거든. 여기 있는 얘를 선생님이 뭐라고 읽었냐면 차집합이라고 읽었어요. A 차집합 B. 오케이? 왜냐면 A 빼기 B는 아니에요. A 빼기 B는 아닙니다. 사칙연산에서 빼기의 의미가 아니거든. 그치? 왜냐면 여기 있는 얘에서 어디 갔어요? 얘에서 얘를 빼주세요라는 게 좀 애매해요. 왜냐면 1, 2, 3, 4가 있는데 거기서 4, 5, 6을 빼주세요? 이상하잖아. 그치? 뺄 게 없단 말이야. 맞아요?
어떻게 빼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정의 자체를 어떻게 한 거야? A에 있는 원소 중에서 B에 있는 것만 빼주세요. 이런 뜻으로 생각한 거야. 오케이? 그거의 정의가 A 차집합 B라고 하는 애의 정의고요. 얘는 차집합이라고 읽어야 정확합니다. 선생님도 가끔가다 그냥 빼기라고 읽기도 하지만 너희들은 알아서 차집합이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합집합, 교집합, 그 다음에 여기 얘 여집합, 차집합 이렇게 집합의 연산은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4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수나 다른 거에 그 연산 중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었다면 얘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이렇게 4가지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집합의 연산은 이 4가지로만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 4가지 연산의 정의는 정확하게 기억해 놓고요. 당연히 정의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하는 방법들도 알아야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벤다이어 현상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3가지를 다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집합에 대해서 하나만 정리 더 하고 갈게요. 자, A 차집합 B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거는 뭐랑 똑같냐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다시 얘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했어? A에는 있지만 B에 있는 건 빼주세요. 그러니까 B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뜻이잖아. A 차집합 B라고 하는 게 A 그리고 여기는 B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뜻이잖아. 그지? 근데 봐봐. 우리가 이 교집합의 의미 자체가 그리고의 뜻이에요. and의 의미입니다. and.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A는 A인데 B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 거야. 오케이? A 그리고 B는 아니다. A 그리고 B는 아니다. A 그리고 B는 아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오케이? A 차집합 B랑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랑 완전 동일합니다. 그래서 A 차집합 B는 요거는 언제 바라보면 편하냐면 얘는 벤다이어그램 볼 때는 벤다이어그램으로 바라볼 때는 여기는 얘가 좀 편해요. 근데 여기는 얘는 나중에 집합의 연산을 하거든. 연산 법칙을 적용할 때는 여기는 얘가 편합니다. 연산 법칙을 적용할 때 여기는 얘가 편해요. 그러니까 얘를 얘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얘를 얘로 바꿀 수도 있어야 돼. 요거 두 개가 주어져 있는 게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싶은데 얘를 줬어요. 그럼 얘는 얘로 바꿔줘서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얘를 줬는데 내가 집합의 연산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얘를 얘로 바꿔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연산 법칙은 좀 이따가 진행해야 되죠. 오케이?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여집합에 대한 성질 조금만 가지고 가볼게요. 여집합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 좀 A 차집합 B에서는 요거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집합 A의 여집합 여집합 오케이?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될까요? A가 아닌 게 아니야. 무슨 뜻일까? A야 이런 뜻이겠지. 오케이? A가 아닌 게 다시 A가 아닌 게 아니야. 그러니까 A라는 뜻이 되겠지.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A의 여집합은 뭐가 되냐면 항상 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 의미로 A의 여집합은 당연히 뭐겠니? 얘는 A의 여집합이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됐습니다. 다음 여기 얘가 공집합이 있었대.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될까요? 아무것도 없지 않아. 전체가 됩니다. 오케이? 그럼 전체의 여집합은 뭐가 될까요? 전체가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오케이?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의미가 좀 있어요. 전체 집합이라는 거는 이렇게 크게. 보통 이제 동그라미로 표현한다고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테두리는 그냥 네모로 표현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 동그라미로 표현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냥 네모로 표현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 전체 집합이야. 여기 안에서 이제 집합 A가 있고 뭐 집합 B가 있고 뭐 집합 C가 있고 막 이런 것까지 장난칠 거란 말이야. 전체 집합 테두리를 그어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요 안에서 전체 집합이면 여기는 모든 원소를 의미할 거 아니야, 그지? 모든 원소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 공집합의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공집합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아무것도 없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 있었으면 좋겠어. 얘는 전체 집합의 의미가 됩니다. 여기까지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하나만 좀 정리하고 갈게요. 봐봐. A 교집합 B라고 하는 애가 만약에 공집합이라고 한다면요. 겹치는 게 없어요. 이런 뜻이지.
겹치는 게 없어요. 이런 뜻이야. 다시 얘가 여기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는 이런 상태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뜻이잖아. 그지? 이런 상태를 가지고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A와 B는 서로소입니다. 서로소입니다. 이렇게 정의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정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A와 B가 서로소입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봐봐. 서로소라는 말이 처음 들어보는 말은 아니야. 서로소라는 말이 얘가 수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집합에서도 나와요. 수에서의 서로소의 의미는 뭐였어요? 물론 한자가 좀 다르대요. 한자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냥 우리 한국말로 봤을 때 서로소랑 똑같은 세 글자짜리란 말이야. 그래서 서로소가 숫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었어? 정수에서는?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수를 서로소라고 했어요.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수를 서로소라고 했어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3과 8 이런 거 있죠. 3과 8 이런 거. 맞지? 그런 게 서로소였는데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얘는 교집합이 없어요. 겹치는 게 없을 때 우리는 A와 B를 서로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문제 좀 풀어볼게요. 봅시다. 자, 이제 문제 좀 풀어볼게요. 같이. 천천히 봅시다. 전체 집합이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유니의 부분 집합에 대해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얘였고요. A 여집합 교집합 B는 얘였고요. 얘의 여집합 그다음에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돼 있는 얘는 얘였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랑 얘를 다 각각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선생님이 지금 여기 있는 얘를 봐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 했는데 세 가지 있다고 했는데 얘네들은 지금 각각 뭘로 표현되어 있는 상태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상태야. 그죠? 그럼 여기는 얘 가지고 내가 뭔가 생각하기 쉽지 않단 말이야. 그렇다고 얘를 괜히 내가 조건제시보고 바꿀 필요는 없어요. 보기 편한 형태로 자꾸 보는 거예요. 오케이? 선생님이 함수에서 자꾸 그래프 그려라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함수의 표현 방법도 여전히 세 가지 있거든. 그 중에서 식이랑 그래프가 있어요. 그럼 식이랑 그래프에서 식은 보기 불편하니까 보기 편한 형태로 바꿔주세요. 그래프 그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던 거거든. 얘도 마찬가지예요. 원소나 열법으로 주어져 있을 때 거기 그림으로 그리는 방법은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주세요. 이런 뜻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벤 다이어그램 하나를 이렇게 딱 그려줍니다. 이렇게 전체 집합 하나 그려주고요.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집합 두 개만 있을 땐 이렇게 세팅해주면 돼요. 그림을 그릴 때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집합이 3개가 있을 때는요. 3개가 있을 때는 여기 A라는 집합과 그다음 B라는 집합과 C라는 집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세팅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세팅하는 방법이야. 그림을 그리는 방법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생각해보자. 왜 이렇게 그려야 되는지, 왜 이렇게 그려야 되냐면 여기는 얘는 모든 경우를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런 경우. 여기가 만약에 없었다, 뭐 여기가 없었다, 여기가 없었다 이런 걸 가지고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는 경우라서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여기는 얘가 봐봐. 얘가 B였고 얘가 지금 A인 이런 상황도 존재할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기는 이 부분에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야. 이해되니? 저기에 아무것도 없으면 저렇게 쏙 들어가겠지. B라는 집합에 A가 쏙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A였는데 이게 B였어. A랑 B가 서로소였어. 이런 뜻은 여기는 이 상황 중에서 여기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겹치는 게 없었군요. 이런 뜻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를 한 번에 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2개짜리는 저렇게 그리고 3개짜리는 이렇게 그립니다. 라고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씩 채워갈 텐데 봐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 얘가 의미하는 게 얘가 의미하는 A 교집합의 B의 여집합입니다. 얘 말고 그냥 그대로 생각해보면은 A는 되는데 A여야 하는데 A 그리고 B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다시 A 그리고 B는 아니다. 이런 뜻이잖아. 그지? A에서 B 빼주세요 라는 뜻인 거야. 얘는 A 차집합 B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어디 들어가냐면 요 공간에 이렇게 들어가요. 1이랑 3이랑 5랑 7이랑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됐나요? 그럼 두 번째 보자.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요건 좀 나중에 할 거긴 하지만 미리 좀 얘기할게요. 요렇게 돼 있는 거는 얘랑 자리를 바꿔도 괜찮아요.
자리를 바꿔도 괜찮습니다. 얘는 뭐랑 똑같냐면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랑 똑같습니다. 해서 얘는 B이면서 B 그리고 A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의 의미니까 얘는 B 차집합 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서 여기는 이 부분은 어디야? 요 부분을 의미하게 될 거고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2랑 4랑 6이 들어가 있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돼요. 2랑 4랑 6이 이렇게 들어가 있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여기는 얘 연산 법칙을 배우지는 않았으니까 여기는 얘에 대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지? 잘 봐봐. 여기 전체 집합이 있어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A가 이렇게 있었어. 얘는 지금 A의 여집합의 의미잖아, 그렇지? 그죠? A 여집합은 어떤 부분이야? 이 바깥의 부분이야. 이렇게 이게 A의 여집합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B가 또 여기 이렇게 있었대. B가 이렇게 있었대. 그럼 B의 바깥의 부분은 여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거 두 개를 뭐 해주세요? 지금 겹쳐주세요. 이런 뜻이겠네. 노란색이랑 주황색이 겹쳐지는 부분을 찾아주세요. 어딥니까? 요렇게 있는 것 중에서 이 바깥에 있는 요 부분은 몽땅 다 겹치고 있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 바깥에 있는 이 부분을 지금 뭐 하고 있군요. 의미하고 있군요. 누가? 얘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바깥의 부분에 뭐가 있었군요. 8이랑 9가 이렇게 있었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체 집합은 뭐라고 했으니까 0, 1, 2, 3, 4, 5, 6, 7, 8, 9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만 채워주면 되는데 뭐가 없니? 일단 0이 없네요. 0, 1, 2, 3, 4, 5, 6, 7, 8, 9 다 있다. 그지? 여기 0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하나를 완성해 줍니다.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됐나요? 그럼 여기서 잠깐만 생각해봐. 여기서 이건 생각하기 좀 힘들지. 그죠? 생각하기 힘들지. 그래서 나중에 연산 법칙이라고 해서 여기는 얘를 나중에는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으로 바꿔주는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기는 얘가 8, 8, 9 이렇게 되는 이 조건을 생각하기 되게 쉬워져요.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이 바깥의 부분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8, 9가 거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되게 편해집니다. 그래서 연산 법칙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내가 궁금한 게 뭐였으니까 A 합집합 B가 궁금했으니까 지금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요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하나씩 다 써보자 순서대로. 0, 1, 2, 3, 4, 5, 6, 7 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은 뭐가 되겠어요? A라는 집합은 0, 1, 3, 5, 7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다음 A 교집합 B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0만 있는 그런 집합이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하나 그냥 생각해 주면 되는 거. 그렇지 않죠? 되게 쉬워요 지금까지는. 자,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고요. 바로 옆으로 넘어가고. 자, 그래서 이거 잘 푼 것 같아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는 그 연산을 이용해서 지금 상황을 좀 살펴볼 거야. 지금 봐봐. A라는 집합은 1이랑 2랑 좀 이렇게 생긴 얘가 하나가 있어. 총 3개가 있는 거야. 그럼 B라는 집합에는 얘랑 이렇게 총 5개의 수가 들어가 있었나 봐요. 그죠? 근데 여기는 얘네들의 교집합이 지금 2랑 3만 있었대. 이렇게 돼 있었대. 됐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뭐냐면 교집합이 2랑 3만 있었다는 거는 2랑 3은 여기에도 다 들어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도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그런 운명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겹치는 게 2랑 3이었다는 뜻이니까 저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야 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는 1이랑 2잖아. 그럼 얘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얘가 좀 3일 수밖에 없었겠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a제곱 마이너스 6 a 더하기 11이 3입니다 라고 일단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8이 0입니다 라고 생각하고요. 얘는 2랑 4 이렇게 되겠네요. a 값은 2가 되거나 또는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얘가 2가 된 경우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B라는 집합이 뭐가 되냐면 얘는 0이랑 1이랑 2랑 3이랑 4랑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얘가 4가 되는 경우에 B라는 집합을 또 구해봤어요. A가 2일 때고 얘가 A가 4일 때예요. 그리고 이거 해봤더니 여기다 4 집어넣어봤더니 뭐가 돼요? 2랑 3이랑 4랑 5랑 6 이렇게 되겠다.
됐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는 거야. 내가 A 값을 두 개나 구했는데 둘 다 답일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물론 두 개 다 답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다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A 값이 2인 경우 생각해봤더니 B라는 집합이 얘였는데 A가 누구야? A가 지금 1, 2, 3이잖아. 맞아요? 그럼 여기는 얘랑 겹치는 거 찾아봐요. 그러면 2, 3이 됩니까? 아니죠. 1, 2, 3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고 결국 다시 이쪽 경우로 와서 A가 4인 경우는 B집합이 얘가 될 거고요. 여기는 얘랑 1, 2, 3이랑 교집합하면 당연히 2, 3이 겹칠 거야 라고 해서 A 값은 몇이었군요. A 값은 4였군요. 이렇게 판단을 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여기는 얘 합집합 구해주세요 였으니까 A 합집합 B는 뭐가 되겠어요? A 합집합 얘는 1, 2, 3 그 다음에 4, 5 이렇게 있어야 되지. 됐습니다? 요게 A 합집합 B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되게 쉽죠? 이게 여기까지는 그냥 정의대로 푸는 거니까 되게 쉬워요. 근데 조금만 지나가면 이제 집합의 연산 법칙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막 머리가 뽀개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근데 천천히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됐죠? 다음 이제 다시 7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20-7번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네, 그냥 한 번에 다 할까? 선생님이 한 번에 다 할게요. 봐봐. 기본 문제 20-7번은 바로 가봅시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집합의 표현 방법이라고 해서 총 몇 가지를 나타내 줬냐면 3가지를 알려줬어요. 그죠? 원소 나열법,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 오케이? 이렇게 3가지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 3가지가 다이긴 하지만 우리 편의상 수직선을 이용한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평면을 이용한 표현도 있긴 해. 평면을 이용한 표현은 이제 빠졌어. 교육과정에서 완전히 빠졌어. 이건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수직선을 이용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수직선에서 내가 만약에 A라는 집합이 있었어요. A라는 집합이 이렇게 돼 있었대. X 바해가지고 X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대. B라는 집합이 있었는데요. 여기가 X 바해가지고 X라는 게 1에서부터 4까지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러면은 여기는 얘에서 A라는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이거 바꿀 수 있니 없니? 일단 그거 먼저 물어볼게. 여기는 이 A라는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뭐라고 돼요? 마이너스 1, 0, 1, 2 끝? 하면 틀리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야. 왜 틀리냐면 기본적으로 이 X에 대한 정보에서 X는 정수라는 말이 없었죠. 그럼 우리 고등학생이잖아, 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수는 사실상 뭐냐면 복소수까지 다 생각을 해줘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단 디폴트의 수의 체계는 맥시멈까지 바라보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는 수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실수까지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 말도 없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이 x 값은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 실수가 되는 거예요. 얘는 실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1도 되긴 하지만 마이너스 1 더하기 0.01 뭐 이런 것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0.9999 뭐 이런 것도 되는 거고,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그렇지?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 정수로 딱 표현될 수가 없어. 정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이사이에 있는 값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냐면 그냥 수직선을 딱 그려놓고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요만큼에 있는 숫자들 이만큼은 다 돼요. 이만큼의 집합을 A라는 집합이라고 할게요 라고 해서 수직선에다가 집합을 표현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건 뭐가 되겠어? 두 번째 거는 얘는 지금 1부터 어디까지? 4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는 지금 포함되면은 여기 포함 규모가 있으면 여기
채워주는 거고 그냥 안 들어가 있으면 이거 빵꾸 뜨는 건 다 알죠? 여기는 얘가 집합 B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만약에 궁금한 게 여기서 A 합집합 B가 궁금했어요 라고 한번 생각해. 어떻게 될까? 합집합 B래요. 합쳐주고 싶잖아. 그럼 하나의 수직선으로 나타내보는 거야 지금 현재 상황.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었고요. 여기는 얘가 지금 1, 여기가 1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에 지금 2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4가 또 이렇게 있었네요. 이렇게 돼 있어서 생각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랑 이렇게 되는 거랑 A라는 집합이랑 B라는 집합을 합쳐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되는 거죠. 그렇지? 여기는 얘네들 다 되는 거지. 여기 쭉 다 되는 거야. 다 되는 거야. 어디까지? 요거 직접까지. 그죠?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A 합집합 B가 되겠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판단이 됐으면 그러면 집합 A 합집합 B라고 하는 건 X바 해가지고 X는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 되고요. 그 다음에 4가 되기 직전까지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차피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몇 가지밖에 없다고? 3가지밖에 없다고. 근데 거기 있는 걔를 내가 바라보는 방법이지. 봐봐,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답을 쓰지 않았어요. 이게 답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 왜냐면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야.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다시 한번 써줬지? 얘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바라보기 편한 형태로 내가 잠깐 표현을 바꿨다가 걔를 내가 원래 집합의 표현 방법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A 교집합 B는 뭐가 될까요? A 교집합 B. 일단 여기서 봐봐. 겹치는 거 찾아주세요잖아. 그러면 겹치는 게 그래서 이제 연립부등식에서 뭐였어? 겹친다. 연립부등식이 교집합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연립부등식 풀어주세요라고 하면은 이거랑 이거 연립해주세요 이런 뜻이랑 지금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었어? 얘부터 어디까지? 얘까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아요? 이만큼 겹치는 거지. 그러니까 얘의 답은 뭐가 되겠어요? X바 X는 1보다는 커야 되고요.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게 교집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다. 다시 그래서 선생님이 겹친다, 연립한다라고 했을 때 자꾸 교집합이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오케이? 합친다의 의미가 합집합이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A 차집합도 한번 볼게요. A 차집합 B 이렇게. A 차집합 B라고 하는 건 뭐예요? A이면서 B인 건 다 빼주세요 이런 뜻이었잖아요. 다시 A 중에서만 바라볼 건데 A 중에서 B인 건 다 빼주세요. 그러면 A 중에서 바라보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바라볼 건데 여기까지 이렇게 바라볼 건데, 그렇지? 근데 그 중에서 뭘 빼주세요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는 여기까지는 빼주세요가 되는 거잖아. 이만큼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그럼 어디만큼이 남겠어? 요거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다 빼서 없어질 거란 말이야. 얘네들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죠? 그럼 여기는 얘까지 남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남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는 얘는 남을까 안 남을까? 남겠지. 맞아요? 왜냐면 얘에 지금 뭐가 없었어? 원소가 없었어. 1이라는 원소가 B에는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 A 차집합 B라고 하는 건 1까지는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모르겠어? 다시 천천히 다시 봐봐. 이거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1이었고요. 여기 이렇게 지금 여기가 2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1이 이렇게 있었고요. 여기 이렇게 여기 또 4가 있었네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1 중에서 A 중에서 여기서부터 쭉 가는 거 요만큼이야. 요만큼 중에서 B에 있는 걸 빼봅시다. 오케이? B에 있는 거 빼볼게요. B에 있는 거는 여기는 얘 없어지겠지. 이만큼이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맞아요? 얘네들은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어디까지 없어져요? 얘가 되기 직전까지 없어지겠네. 그죠? 근데 남는 건 어디까지? 얘까지는 남아있을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됐나요? 그래서 A차집합 B를 해주면 얘는 X바 해서 얘는 X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럼 B차집합 A를 한번 구해보세요. B차집합 A는 뭐가 될까요? 다시 그려보자. 자, 여기서 얘가 좀 마이너스 1이었고요. 여기가 좀 1이었고요. 여기 2였습니다. 여기 4였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얘는 지금 B인 것 중에서 얘부터 얘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것 중에서 뭘
뭘 빼달래? A가 있는 걸 빼달라는 거죠. 그지? A에 있는 여기는 이거 다 지워지겠다. 그지? 다 지워. 어디까지? A는 어디까지 있어요? 여기 2까지 있지. 그럼 남은 거는 2를 제외한 거부터 이만큼이 남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의미가 뭐가 되는 거야? x 바해서 x는 2에서부터 어디까지 됩니다? 4까지가 된다고 생각했어. 오케이? 수직선에서 생각하는 거 이렇게 잘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가지고 여기 있는 얘를 한번 풀어봅시다. 쉬는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딱 요거 같이 한번 해보고 밑에 문제만 직접 풀어보면서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볼게요. 자, A라는 집합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얘는 x 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지? 그러면은 봐봐. 여기는 요 표현은 우리가 그냥 부등식에서 바라봤을 때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줬었지? 여기는 얘는 요거 인수분해 1이랑 4랑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될 테니까 얘는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 될 거고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꿔줬었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뭐랑 사실 똑같은 거냐면 여기는 얘는 x 바해서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 표현이랑 완전히 동일한 표현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수직선으로 한번 나타내 볼 겁니다. 수직선. 얘가 의미하는 거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요 부분과 요 부분. 선생님 지금 여기다가 표시를 했는데 사실은 이거지. 그죠? 수직선 위에 있는 모든 x값들, 요 x값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 두 개를 A라는 집합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두 번째 보자. B라는 집합입니다. B라는 집합은 지금 x 바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x 바해서 x가 4보다 크다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두 번째 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 요렇게 돼 있는 얘가 지금 현재 B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C 볼게요. C라고 하면은 얘는 x 바 해가지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를 마이너스 12가 0과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여기 있는 얘를 풀어주면은 얘는 뭐야? 얘는 지금 4랑 3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잖아.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얘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어디까지예요? 4까지예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죠? 여기 얘는 주황색으로 가볼까요?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위에다 쓸게. 4까지. 아이고 이거 좀 이렇게 위에다 쓸게. 겹치지 않게. 여기 이 부분이 지금 C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다음에 마지막 D 보자. D라고 하는 애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얘는 지금 x 바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그냥 0입니다라고 돼 있었어. 그냥 얘는 바로 그냥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그냥 여기는 얘를 만족하는 건 마이너스 3과 4밖에 없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이해되나요? 얘는 방정식의 해 집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D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표현할까? 빨간색으로 그냥 여기는 요 점 하나, 요 점 하나, 여기 요 점 하나 이렇게 요거 두 개가 지금 D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지금 다 여기저기 이렇게 큰 곳에 계속 쓰면 헷갈릴까봐 그냥 이렇게 늘려놓은 것 뿐이지 이거 다 이렇게 압축해서 보면 됩니다. 알았죠?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였냐면 여기는 얘가 궁금했던 거야. 1번 문제는 자, 1번 문제는 지금 뭐가 궁금했어요? C 교집합 D의 여집합이 궁금했습니다. 그럼 얘의 의미는 뭐랑 똑같다? C 차집합 D랑 똑같다라고 얘기했었고요. C에 있는 것 중에서 D에 있는 걸 뭐 해주세요? 빼주세요 이런 의미잖아. 그지? 그럼 C 봐봐. C가 요거였어요. 그지? 요거에서 D에 있는 걸 빼주세요 이런 뜻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3 하나 빠져서 없어질 거고 4라는 거 하나 빠져서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여기 얘는 뭐가 됩니다. 얘는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요. 4보다 작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자. 2번 문제 봤더니 A 교집합 뭐를 구해달래? C를 구해달래.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면
A라는 애랑 C라는 애랑 뭐 하는 애들 겹치는 애들 찾아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럼 C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겠다. 그지? 마이너스 3부터 다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부터 쭉 가다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되겠죠? 그리고 또 누가 있어? 4 하나 겹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됩니다? x바 해서 x라고 하는 애는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다 되고요. 또는 x라고 하는 건 뭐가 됩니다? 4도 됩니다. 이렇게. 괜찮니? 따라오겠니? 오케이. 3번 문제로 가볼게요. 3번 문제는 A 합집합 C를 구해달라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합집합을 구해달래. 합집합. 그럼 여기서 겹치는 것들 말고 합치는 거잖아 지금은. 그지? A라고 하는 건 저쪽 끝에서부터 계속 쭉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쭉 오고 있었어. 지금 계속 합쳐집니다. 여기까지 연결돼서 쭉 합쳐지겠지? 전체가 다 되겠네요. 그치?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야? 전체 집합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여기서는 실수 전체 집합이 전체 집합이니까 R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이해됩니다? 오케이. 다음 4번 문제 보자. 4번 문제. 4번은 뭐라고 돼 있어? 복잡해 보이지만 천천히 가볼게요. A에다가 B의 여집합을 먼저 해달랬어. 얘는 지금 뭘 해달라는 소리였어? A 차집합 B를 해달라는 소리였다. 그치? A에 있는 것 중에서 B에 있는 걸 뭐 해주세요? 빼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A에 있는 거는 지금 마이너스 1과 작거나 같다랑 4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B에 있는 걸 빼주세요. B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1과 작다랑 4보다 크다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얘네들 다 빠져서 없어지겠네. 여기 얘 다 빠져서 없어지겠네. 뭐만 남겠어? 마이너스 1 하나 딱 남을 거고 4 하나 딱 남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1과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다 뭘 해달랬어요? 지금 합집합 뭘 해달랬어? D를 해달랬어. D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마이너스 3과 4였잖아. 그죠? 그러면 얘랑 두 개를 합집합해달라는 소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과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생각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한 문제 한 문제 급하게 바라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천천히 차근차근히 접근해주면 편안하게 풀 수 있는데 급해지면 오히려 못 풀어져요. 안 풀려요. 그죠? 그래서 밑에 문제 한번 직접 풀어보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일단 거기 요 유제 7번, 유제 8번 요 두 개 문제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요거 한번 같이 보자. 자, 일단 여기는 얘를 먼저 봐봐. 여기는 얘는 지금 x제곱 마이너스 3x가 0과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x의 범위가 뭐가 되는 거야? 0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써주면 이렇게 돼 있는 이 집합이 지금 A라는 집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얘를 수직선으로 나타내봤더니 여기 얘는 지금 0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나타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A라는 집합. 괜찮죠? 그러니까 두 번째. B라는 집합을 봤더니 이번엔 뭐라고 돼 있었어? x의 제곱 더하기 x가 2보다 크다니까는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요거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그다음에 x 더하기 2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뭐가 되겠어? x라고 하는 게 1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크다네요, 크다 1보다 크다 또는 x라고 하는 게 5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생각해봤더니 여긴 얘는 지금 뭐야?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었고요. 2보다 마이너스가 작다. 그 다음에 1보다는 큽니다. 여기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B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됐죠? 그럼 C 보자. C는 바로 갈게요. 그냥 X가 0에서 몇 사이? 2 사이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됐어? 그래서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0에서 2 사이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이 C예요. 됐죠? 그래서 좀 전에도 말했지만 여기는 얘 A 교집합 B 그다음에 A 합집합 B 요거 보고 싶잖아 지금. 그러면은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그냥 첫 번째로 그냥 A랑 B만 그리는 거야. 다른 거 그리지 말고. 왜냐면 다른 거 그리면 그 다음부터 헷갈려지기 시작하니까 그냥 요렇게 그려주고 요거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잡아놓고 요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집합을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겹치는 거 찾아주세요. 겹치는 거 찾아달라는 얘기는 뭐야? 그냥 두 줄짜리 찾아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양 끝에만 잘 봐요. 이렇게 양 끝에만. 여기 얘가 지금 포함되어야 한대요? 안 돼요. 그죠? 여기 포함되어야 한대요?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x라고 하는 게 1보다는 크고요. 3보다는 작거나 같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지? 여기는 얘가 지금 이렇게 되는 요 집합이 B라는 집합, A 교집합 B라는 집합 1번의 답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괜찮죠? 그 다음에 2번의 답은 뭐였어요? 2번의 답도 여전히 2번도 여전히 이 그래프 가지고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합치는 거 찾아주세요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이만큼은 다 되는 거고요. 요거 하나 안 되겠다. 그치? 그래서 쭉 가다가 여기서부터 계속 다 되는 거잖아. 이해돼요? 요거 알겠니? 합치는 거에 대한 의미는 그냥 한 줄이라도 있으면 된다 뜻이야. 한 줄이라도 있으면 됩니다. 이런 뜻이니까 x라는 게 마이너스 2가 작은 부분은 다 되고요. 또는 x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얘를 집합으로 표현해줘야 되니까 x바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볼게요. 3번 문제 보니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해달라는데 얘는 A 교집합 B에다가 요거에다가 차집합 C를 해달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A 교집합 B가 누구였어? 얘였어. 그럼 다시 그려요. 이거 가지고 다시 보면 너무 헷갈리니까 그냥 다시 그려. 여기가 지금 1이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3이었습니다. 얘는 포함이 안 되고 얘는 포함이 되는 얘가 지금 A 교집합 B였잖아. 그지? 그럼 거기서 뭘 빼달랬어? 0에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어디까지를 빼달래요? 0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 이렇게 빼달래요. 그치? 그러면 여기서 여기 하얀색에서 여기는 얘를 빼는 거니까 어디서부터 되겠어요? 얘 2 전까지 다 빠져서 없어질 거고 2부터는 또 되겠죠? 그래서 2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어디까지? 3까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2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이렇게 돼 있는 얘가 답이 됩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됩니다. 이렇게 그냥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알았죠? 너무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되는 거 안 되는 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겹치는 거에 교집합의 의미는 뭐예요? 두 줄짜리 찾아주세요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합치는 거 합집합의 의미는 뭐예요? 한 줄이라도 있는 걸 찾아주세요. 오케이? 요 수직선에서 한 줄이라도 있는 걸 찾아주세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양 끝에 있는 점들 항상 확인해가면서 문제 풀어주면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차집합이라는 거는 빼주세요 라는 의미니까 이렇게만 싹 빼버리면 됩니다. 괜찮죠? 요거 이해해야 된다. 요거 잘해야 돼요. 됐죠? 다음 넘어가서 20-8번 문제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연습 문제 좀 풀어볼게요. 연습 문제 어렵다. 연습 문제는 많이 어렵다. 자 봐봐. 자 20-8번 문제 보자. 얘는 어때? 요 녀석이랑 요 녀석에 교집합을 줬고 뭘 줬어? 합집합을 줬어. 교집합을 줬고 합집합을 줬는데 일단은 여기는 얘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0과 작거나 같다. 여기는 얘는 지금 2랑 4로 인수가 될 테니까 x의 범위가 2에서 4 사이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는 얘가 지금 a라는 집합이었어. 얘가 a라는 집합이었어. 일단 B라는 집합은 뭔지는 모르겠어.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B라는 집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여기 등호가 없네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요거를 찾아서 요거 두 개를 찾아서 걔를 통해서 A 값이랑 B 값을 구해달라는 그런 문제일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됐죠? 그럼 보자. 일단은 수직선 하나 딱 그려. 여기 지금 2였어요. 2는 포함됩니다. 그다음 4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이 지금 뭐였어? A라는 집합이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겹치는 게 어디래? 2에서부터 3까지래. 그치? 겹치는 게 2에서부터 3까지래. 그러니까 요만큼만 겹친다는 뜻이야. 되나요? 이만큼이 겹쳐야 되니까 B라고 하는 애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애였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합쳐봤더니 합치는 게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래요. 그럼 얘는 어디서부터? 여기 마이너스 1부터 시작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얘가 B입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였구나 3까지였구나 자연스럽게 판단이 되고요. 요거 가지고 얘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이야기는요.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었다는 뜻이 될 거니까 그래서 근계수 관계를 이용해줘. 두 근의 합은 2네요. 그죠? 개수 입장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였어요. 같아지고요.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이네요. 개수 입장에서 두 근의 곱은 b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b 값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건 부등식, 2차 부등식 파트에서 많이 해봤을 것 같은 형태의 문제. 네. 됐죠? 그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고요. 우리 바로 연습 문제로 가서 하나씩 좀 차근차근히 좀 볼게요. 보자. 자, 정석 연습 문제는 좀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좀 문제가 좀 지독하게 그 개념 위주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좀 계산이 복잡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거 연습 문제만 잘 풀 수 있어도 정석 연습 문제만 잘 풀 수 있어도 수능 1등급은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잘 풀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문제를 왜 냈는지조차 알면서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이 정석에 있는 모든 연습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은 그러면은 수능 1등급까지는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오케이? 봅시다. 자, 집합 A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대요. 여기는 얘를 한번 읽어보자. 집합 A라고 하는 거는 1과 2와 3을 원수로 갖는 집합과 3, 4와 5를 원수로 갖는 집합을 원수로 갖는 집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의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4개입니다. 그죠? 얘의 원소들은 1과 2, 그 다음에 얘랑 얘 이렇게 총 4개가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이라고 하는 게 여기 들어있니? 물어보면 3이라는 게 여기 들어있니? 이런 얘기잖아 지금. 3이라는 거 있나 봤더니 3이라는 건 없어요. 그죠? 3을 원소로 하는 집합은 있을지언정 3은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4랑 5라고 하는 게 얘의 부분집합이니? 그러니까 이거는 잘 봐봐.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여기 지금 3이 있고 이게 A 이렇게 있었어. 두 번째 여기가 지금 4랑 5 이렇게 돼 있었고 여기 지금 A 이렇게 있었어. 여기는 얘의 의미를 잘 생각해봐. 얘는 지금 이쪽에 뭐여야 돼? 원소여야 돼. 그러니까 얘가 그냥 있는 그대로 여기 들어있나 없나 그것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는 무슨 의미냐면 얘의 원소들이 여기에 들어있나 없나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이건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요거 있지 하나씩 딱 떼버리고 떼지는 않을게 실제로는 떼지는 않을게.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하면 여기는 얘가 집합 표현인데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원소잖아, 그지? 여기는 얘네들이 각각 둘 다 여기 안에 들어있니 없니 이거를 지금 관찰해 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얘네들은 요거가 들어있니 없니고 얘는 그냥 그 자체로가 들어있니 없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4랑 5가 여기 있나요? 없나요? 4랑 5가 없어요. 4랑 5를 원수로 갖는 집합은 있습니다. 그죠? 얘는 있지만 여기는 얘가 들어있진 않아요. 4랑 5가 들어있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구분 돼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맞는 얘기겠죠. 그냥 이거 자체가 여기 들어있니 없니 이런 얘기로 바뀔 테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가보자. 그럼 얘는 지금 1과 2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얘네들 안에 들어있는 여기는 얘네들이 A에 들어있니 없니 요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 거잖아, 그지? 근데 1과 2에 들어있었네요. 아, 답은 3번이군요.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요건 어때요? 당연히 안 되겠지. 3과 4와 5는 없을 테니까. 그 다음에 부분 집합의 개수는 32개가 아니라 2에 4제곱개가 될 겁니다. 왜?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였으니까? 4개였으니까.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20-2번은 하지 말아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크게 의미 없습니다. 20-3번도 그렇게 크게 의미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거에 대한 뜻을 이거 한번 해볼까 그래? 해볼래? 조건제시법 연습한다 치고 한 번만 해볼까? A, N이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너희들 진짜 이런 문제 정말 약해요. 정말 이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X는 자연수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도대체 뭔 소린지를 몰라가지고 집합이 되게 어려운 거야, 그치? 맞아요?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어. 저게 뭐 하라는 거야? 뭐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거 자체가 잘 해석이 안 된단 말이야. 천천히 한번 봐봐. A, N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집합일 거예요. 왜냐면 집합의 표현 방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N이니까. 그죠? A, N이라는 건 하나의 집합일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X 바해서 X, N분의 X의 가우스가 1이래. 가우스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아니, 들어는 봤지. 학교에서 다뤄본 적 있어? 없어? 아예 안 했어? 학교에서 가우스라는 걸 아예 안 했니? 넘어가자. 가우스. 다음 보자. 20-4번 문제 보세요. 자, 집합 A가 지금 뭐라고 주어져 있나 봐봐. 집합 A라고 하는 게 Z를 원소로 쓰겠대요. 그죠? 근데 그 Z라고 하는 애는요, P 더하기 Q 루트 2래요. 그리고 P랑 Q는 뭐라고 그랬어? 얘는 정수라고 했어. 요렇게 지금 A라는 집합을 줬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몇 개의 얘만 좀 들어볼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P랑 Q라고 하는 거는 정수이기만 하면 되니까 사실 너무 많단 말이야. 얘는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다 되는 거고 1, 2, 3 다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다 되는 거고 여기도 1, 2, 3 다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럼 걔네들 내가 하나씩 다 집어내면 어차피 다 못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냥 형태만 보면 돼요. 여기는 얘가 정수구나. 얘가 정수고 여기는 얘도 정수고 여기는 얘가 루트 2구나. 그러니까 얘는 정수에다가 정수 루트 2 이렇게 생긴 애는 죄가 다 들어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형태를 잘 보는 거야. 이게 Z가 되는 거고 Z를 원소로 쓰겠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만약에 1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하나의 원소가 되는 거고 여기 2 플러스 루트 2 루트 2 이런 것도 하나의 원소가 되는 거고 등등등등 다 원소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조건제시법만 너희가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조건제시법이 의미하고 있는 거 그 의미의 뜻만 잘 알 수 있으면 집합이 되게 쉬워집니다. 알았죠? 이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다음부터 이제 집합의 연산을 또 잘해야 되고 그렇지? 일단 봐봐. 그러면은 첫 번째 보자.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게 A의 원소일까요?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요? 를 생각해봐. 그러면 이 형태를 가지고 내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봤더니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주고 여기다 0을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3이라는 거 만들 수 있겠네. 이게 정수의 정수니까 충분히 만들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원소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정수 전체의 집합을 Z라고 했대요. 정수 전체의 집합을 Z라고 했대요. 근데 그 Z라고 하는 게 A의 부분 집합입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얘네들 중에는 정수가 몽땅 다 들어가 있나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얘에다가 0이 되기만 하면 Q가 0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들어가 있는 건 모든 정수잖아. 맞아요? 그럼 이 결과는 다 정수로 나올 수 있겠지. 얘가 0인 경우는 얘가 모두 다 정수로 표현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수는 얘의 부분 집합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표현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되게 어렵죠? 그냥 천천히 가보는 거야. 그냥 여기는 이런 형태가 되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 여기는 얘가 0이었다면 이 루트 2가 없어져야지 얘가 정수가 될 거 아니야? 이 P 값이 0이었을 때 나오는 P가 다시 Q가 0이었을 때 나오는 P 값이 모든 정수가 다 가능할 테니까 얘가 0이라면 이게 무조건 0이니까 그냥 P 자체가 정수가 될 거란 말이야. 그 정수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됩니다. 알겠니? 오케이, 좋아요. 다음 임의의 원소 XY에 대해서 X 곱하기 Y를 한 거. 뭔 소리야? 얘 임의의 원소, A의 임의의 원소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던 애였어.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플러스 요렇게 루트 2라고 하는 애가 요거가 하나가 X였을 거고요. 그 다음 Y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플러스 요렇게 지금 루트 2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마찬가지로 Y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거 두 개를 뭐 해달래 지금? 곱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네모 보기 싫으니까 우리는 문자를 도입하지. A랑 B랑 C랑 D입니다. A랑 B랑 C랑 D는 뭐여야 되겠지? 당연히 정수여야겠지. 맞아요? 이런 상황일 때가 얘가 저 집합 A의 원소일 거고 얘가 집합 A의 원소일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 상태로 두 개를 곱해봅시다. 실제로 A 플러스 B 루트 2라고 하는 애랑요 C 플러스 D 루트 2라는 애를 직접 곱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되고 AC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뭐가 돼요? AD 루트 2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BC 루트 2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뭐가 돼요? EBD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정리를 한번 좀 해보자. 여기는 얘가 봐봐. 얘가 얘의 원소인지 아닌지를 내가 판단하고 싶었다면 얘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네모 플러스 루트 다시 네모 루트 2라고 하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얘네들이 각각 다 정수인지만 확인해 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얘를 루트 2가 있는 거랑 루트 2가 없는 걸로 바꿔봐봐. A 플러스 C 더하기 EBD 이렇게 플러스 그 다음에 AD 플러스 BC 묶어서 루트 2입니다. 이렇게 내가 바꿀 수 있을 거고 표현 자체를. 괜찮니? 그냥 루트 2가 있는 거랑 루트 2가 없는 걸로 나눠서 지금 표현해 준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여기는 얘를 내가 네모로 바라보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인 걸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뭐만 확인하면 되겠어? 얘네들이 정수인지 얘가 무조건 정수가 되는지만 확인해 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정수 더하기 정수는 무조건 뭐예요? 곱하기죠.
정수 곱하기 정수는 뭐예요? 정수입니다. 맞죠? 얘는 무조건 정수였을 거야. 곱하기. 여기는 얘도 무조건 뭐였을 거야? 정수였을 거야. 그러니까 2배 해봐야 얘도 어차피 정수였을 거야. 그럼 정수에다 정수를 더한 거니까 이건 무조건 정수라는 보장이 생기네요. 얘는 무조건 정수일 수밖에 없었다. 그죠? 마찬가지. 여기는 얘도 정수 곱하기 정수니까 정수야. 정수 곱하기 정수니까 정수고요. 정수 더하기 정수니까 정수가 됩니다. 그죠? 얘도 무조건 정수일 수밖에 없다는 보장이 생겨버리지. 그러니까 얘는 딱 이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두 개를 뭐 해봤더니 곱해봤더니 딱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A의 원소분요라고 확정 지어줄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어렵지. 됐어? 이렇게 되니? 알겠어요? 이게 봐봐. 이게 지금 봐봐. 내가 풀어주면은 이해는 돼요. 혼자 풀면 또 느낌이 다를 거야. 알았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알았죠? 너희가 이번에 진짜로 고득점을 받고 싶다면 잘 그냥 대충 그냥 이해된 것 같아라고 해서 넘어가면 안 돼. 다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았죠? 공부를 되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오케이? 제대로. 수아야. 야매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수아가 야매 전문입니다. 제대로 하나하나 제대로 알아가면서. 그러니까 봐봐. 선생님이 가끔 이제 이해됐니? 라고 하면 너희들이 뭐라고 해? 대충 된 것 같아요. 혹은 애매해요. 조금 불안합니다. 혹은 뭐라고 하지? 등등등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할 때는 너희가 제대로 이해됐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확실히 알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 때까지 그 문제를 파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뭘 기준으로? 개념을 기준으로. 됐나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런 형태의 문제 푸는 거 요거 되게 어려워, 어색하고 되게 어려운 일인 거 맞아요. 오케이? 얘에 대한 거 이런 것 때문에 집합이 되게 어려워지는 건데 이 형태를 잘 기억해봐. 지금 선생님이 이 문제를 푼 거를 잘 기억해봐.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았죠? 이런 식으로 너희가 같이 사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잠깐 한 2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이 문제 한번 정리해보자. 오케이? 천천히 다시 한번 볼게요. 완전히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았죠? 대충 그런가 보다 그러면 안 돼. 알았지? 그 진짜 위험한 수학 공부 방법이야. 그렇죠? 제대로 알고 가야 돼. 하나하나 제대로. 일단 여기서 정수 전체 집합 Z라고 하는 얘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하나 나왔어요. 그죠? Z라고 하는 거 그냥 뭐라고 준 거냐면은 그냥 정수 전체 집합이라고 준 거야. 얘는 그냥 땡땡땡땡해서 막 아까 -3, -2, -1, 0, 1, 2, 3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돼 있는 이 집합을 가지고 정수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자연수 전체 집합은 뭐겠어? 그냥 1, 2, 3, 4, 5, 6, 7, 8, 9, 10 쭉쭉 하는 거 자연수 전체 집합. 실수 전체 집합은 뭐겠어? 그냥 모든 실수들이 다 있는 그런 집합. 오케이?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다음 또 뭐가 잘하냐? 일단은 잘 봐봐. Z 바 해가지고 Z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P 플러스 Q 루트 2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얘가 P랑 지금 Q가 정수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이 실제로 뭘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어떤 집합일 거야, 얘가 어떤 집합일 거야, 얘가 원소날보로 나타나면 뭐가 될 거야가 대충이라도 이미지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어떤 걸 원소로 가질 거냐면 정수 플러스 정수 곱하기 루트 2를 한 것들을 원소로 가질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좋겠어. 여기까지는 알겠어? 여기까지 괜찮니? 되니? 그러니까 얘로서 원소로서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냐면 1 플러스 루트 2도 되고요, 1 플러스 2 루트 2도 되고요, 1 플러스 3 루트 2도 되고요, 1 플러스 4 루트 2도 되고요, 1 마이너스 5 루트 2도 되고요, 1 마이너스 6 루트 2도 되고요, 등등 다 돼.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도 되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 루트 2도 되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3 루트 2도 되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4 루트 2도 되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루트 2도 되고요, 등등 다 돼.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0이었다고 생각해봐. 얘가 0이었다고 생각해봐. 앞에 있는 개수가.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도 되고요, 마이너스 2도 되고요, 마이너스 3도 되고요, 마이너스 4도 되고요, 마이너스 5도 되고요, 등등 다 돼.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등등 다 돼. 0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또 5도 되겠어. 여기는 얘가 0인 경우도 있을 거야. 이 앞에 있는 여기는 얘가 0인 경우도 있을 거야. P가 0인 경우도 있을 거야. 그럼 거기는 걔는 루트 2도 되고요,
마이너스 루트 2도 되고요. 2루트 2도 되고요. 마이너스 2루트 2도 되고요. 3루트 2도 되고요. 마이너스 3루트 2도 되고요. 등등 다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애들은 이만큼 이거 되게 많아.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 여기서 일단 첫 번째 마이너스 3 같은 경우는 들어가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3 같은 경우는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수 전체 집합이라고 한다면 얼만큼을 의미하겠어? 이만큼을 정수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지? 얘가 정수 전체 집합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정수 전체 집합이라는 게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서 들어가 있을 거야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이제 기억 이해는 완벽하게 이해된 거. 드디어 이해된 표정이 나왔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지금 어떤 원소들을 가질 거야라는 그 이미지가 확 떠올랐으면 좋겠어. 그게 잘 안 떠오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선생님 예를 되게 많이 썼어요. 나 되게 팔 아프거든. 되게 많이 썼어. 왜냐면 이해시켜 주려고. 그럼 봐봐, 너희가 이해가 잘 안 됐어. 그럼 뭐 하면 되겠어? 팔 아파도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알았지? 정확한 그 현상을 너희가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란 말이야. 지금 현재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는 얘네들이 그냥 여기는 얘를 보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저기는 쟤네들이 떠올라. 아 저렇게 구성되어 있구나가 떠올라서 안 해도 됩니다. 너희는 그게 떠오를 때까지 계속 써보는 거야. 계속 써보면서 그 얘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직접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야지 이 집합에 대해서, 이 조건지 집합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클리어한 느낌이 딱 나는 거예요. 됐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됐다 치고 그래 좋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애들을 원소로 갖는 애들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 무조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정수 이렇게 돼 있고 플러스 여기 정수 또 이렇게 정수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 곱하기 루트 2가 되어 있는 이런 형태는 무조건 뭐일 거야? A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일 거야 라는 요 생각만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지금 현재.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이걸 토대로 뭘 만들어 보는 거야? 여기는 이 디귿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오케이? 지금 뭐냐면 A라는 집합의 원소려면 그 자격이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확인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A의 원소였을 거고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표현이 불가능하다면 A의 원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지를 보고 싶었는데 임의의 두 원소 x, y를 줬잖아요. 우리한테 임의의 두 원소 x, y를 줬어요. x라고 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수 더하기 정수 곱하기 루트 2였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얘를 a 플러스 b 루트 2라고 놔본 거고 오케이? 그냥 y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c 플러스 d 루트 2라고 놔본 건데 얘네들은 다 누구의 원소라고 해서 집합 a의 원소라고 했으니 오케이? A의 원소라고 했으니 A랑 B랑 C랑 D는 다 모여야 되겠어. 당연히 정수여야겠네요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요거 가지고 내가 실제로 X, Y 두 개를 곱해봤더니 그 결과가 아까 뭐였죠? 뭐였지? AC 더하기 EBD였나? EBD 이렇게 됐었고 여기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AD 플러스 BC 루트 2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놓고 봤더니 이 XY라고 하는 내가 지금 검사하고 싶었던 게 뭐였어? XY라고 하는 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나요? 이걸 지금 검사하고 싶었던 건데 그래서 내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정수라는 확정을 지을 수 있고 얘가 정수라는 확정을 지을 수 있으니까 여긴 얘는 이런 꼴로 표현이 가능한 그런 원소였을 겁니다. 그죠? XY라고 하는 건 이런 걸로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A라는 집합의 원소로서의 자격이 충분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조건 A의 원소였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이 맞는 거. 이해됩니다? 어렵죠? 되게 어려워요. 다음 보자. 20-5번 문제. 얘들아, 어제 선생님이 특강 쪽에서 얘기했던 얘기 잠깐만 해줄게. 여기는 뭐 그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잠깐만. 봐봐. 수완 먼저 물어볼게. 수완은 서울대를 갈 수 있니? 민지는? 아니요. 못 가겠지. 이유는?
성적이 안 되니까. 그걸 좀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수학 반을 맡았을 때 있잖아. 처음에 수학가 왔을 때, 이제 반이 처음 생겨났을 때, 그때 했던 건데 선생님의 사실 목표는 너희들 다 전교 1등 만드는 거예요. 그 터무니없는 소리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진심입니다. 난 정말 진심이에요. 나는 그렇게 만들 거야. 그리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뭘 만들어 놓으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뭘 만들어 벽을 만들어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벽을 만듭니다. 나는 전교 1등은 절대 못해. 난 전교 10등도 힘들어. 혹은 인서울도 힘들 거야. 인서울 겨우 할 수 있을까? 이런 벽을 만들어놔요. 오케이? 그러면 어떤 단점이 생기냐면 이런 단점이 생겨요. 여기서 봐봐. 좀 전에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 너희한테 되게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문제, 나는 이걸 못 푸는 사람이야 라는 벽을 만들어 버리잖아. 그러면은 이 문제를 평생 못 풀게 됩니다. 오케이? 얘를 올라가지 못하면 튕겨져서 내려오거든. 오케이? 계속 이 벽에 부딪혀서 이렇게 튕겨져서 내려간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좀 적응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벽이 낮아져요. 그럼 난 더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또 튕겨 내려가다가 또 낮아져 벽이. 점점 나의 벽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 중학교 때 목표는 다 서울대일 거예요. 그러다가 중1 3쯤 되면 요즘에는 좀 더 빨라지는지 모르겠지만 중3 때쯤 되면 난 인서울을 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막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은 인서울도 힘들 것 같아 막 이런 생각하면서 점점 어때? 벽이 점점 내려와요. 계속 내려와요 계속.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대학이라도 가자 이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 그 사소한 그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거야. 이 마인드가. 이 벽을 뚫고 올라갈 그 도전 정신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봐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못한다고 전제를 딱 깔아버리잖아? 그럼 난 그거 못하는 사람이 돼버려 그냥. 순식간에 그냥 못하는 사람이 돼버려. 그 다음부터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풀 수 없는 문제가. 아까 같은 문제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마인드 자체를 이런 건 난 못 푸는 거야, 못 푸는 사람이야 라고 정해버리잖아. 그러면 그건 더 이상 풀 수 없어요. 그런 문제는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풀 수 있어. 노력하면 됩니다. 이해 안 되면 뭐예요? 외워요. 외우면 풀 수 있게 되잖아. 그지? 외우는 건 선생님이 이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이해가 안 되면 외워요. 이게 되게 웃겨요. 이해가 안 됐어. 외워놓고 한 1년이 지나잖아? 그러면은 자기만의 느낌이 뭐가 되냐면 이해된 것처럼 느껴져. 완벽하게 외웠는다. 이해된 거나 봐봐. 잘 봐봐 얘들아. 3 빼기 5가 마이너스 2래. 이해되죠? 왜? 그냥 3개 중에서 5개 뺀 거니까 마이너스 2개가 남을 거야. 생각할 수 있잖아. 이거 괜찮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2가 얼마래? 2래. 왜? 몰라요. 그죠? 그냥 이해된 것 같은 거야. 이제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지? 맞아요?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몰라. 사실 루트 2의 제곱이니까 정의상 얘는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 왜냐면 얘 루트 2라고 하는 게 정의가 뭐였냐면 제곱해서 2가 되는 수였으니까. 그래서 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 사실을 다 까먹은 채로 그냥 유리 얘만 내가 그동안 해왔으니까 익숙하니까 내가 이해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케이? 실제로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해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야. 느껴져, 실제로. 그래서 잘 안 되면 이렇게 푸는구나,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라고 일단은 기억해놔요. 그리고 그거대로 계속 그 기억력을 유지해 나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해됩니다. 그럼 나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오케이? 자기만의 벽을 뚫는 게 수학이든 뭐든 그 자기만의 그 실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겁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정말 자신감이 없는 아이였거든. 정말 자신감이 없었어. 정말 없었어요. 근데 그 벽을 한번 뚫고 나서부터 그다음부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진짜 뭐든지 노력하면 다 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겼어요. 인생에서. 뭐든 상관없이. 정말. 공부든 뭐든
아, 내가 정말 노력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30대 성적을 드라마틱하게 올린 사람이라고 말했을 거야. 수학을 알겠고 민지 처음 듣는 얘기일 거야. 선생님은 재수까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30대 제 미친 듯이 공부를 했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성적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고 여기 연대를 가게 됐어요. 선생님이 이때부터 목표는 서울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낮은 상황에서도 목표 서울대였어요. 비슷한 곳이라도 가게 됐어요. 비슷하다고 하긴 좀 서울대 사람들이 좀 짜증낼 수 있지만 어쨌든 근접하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이게 선생님은 선생님이 그렇게 정했다고 생각해봐. 아, 나는 인서울만 하면 만족해라고 정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나는 인서울도 못하겠고 진짜 자신만의 벽을 세우지 마. 그렇지? 이게 공부보다 그 마인드가 더 중요한 것 같아.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정말이다 얘들아. 그 마인드를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 문제가 안 됐어, 이 문제가 안 돼가지고 못 풀겠어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문제를 계속 파요. 그럼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그 문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순간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은 절대로 못 풀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완벽하게 마스터하라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 문제를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할 때까지 계속 파라는 거야. 오케이? 제대로 거기는 걔가 머릿속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파주세요. 하나하나 계속 파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이해가 팍 되기 시작합니다. 봐봐. 사람마다 되게 불공평해요. 사람의 모든 것들은 다 불공평해. 봐봐. 일단 생긴 것부터 다 다르지? 그거부터 불공평한 거야. 그렇지 않니? 누구는 진짜 얼굴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냥 화면에만 딱 비춰주면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되게 좋아해줘. 근데 누구는 그렇게 생기고 싶어서 그렇게 생긴 건 아닐 테지만 되게 못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되게 짜증내. 그런 사람도 있어. 그거 불공평한 거 맞아요.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이만큼의 노력을 해서 이만큼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이만큼의 노력을 해서 이만큼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공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처음에는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을 얻었다. 그래서 나는 잘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잘 안 되는 사람. 이렇게 계속 생각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점점 노력 양이 점점 늘어나야 이만큼 똑같이 얻을 수 있어져요. 그리고 똑같이 노력을 해도 점점 얻을 수 있는 게 점점 낮아집니다. 근데 여기는 얘가 노력을 계속 하다 보잖아. 그럼 공부는 좀 이상한 특성이 있어요. 한번 이게 뭔가 딱 붙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나중에는 이런 사람도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점점 바뀌게 될 겁니다. 오케이? 머리가 점점 좋아진다는 소리야. 머리가 공부하는 방법을 깨우치게 된다는 소리야. 그걸 깨우칠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 알았죠? 그럼 부러운 사람들 있지 않니? 수학 같은 경우 있잖아. 공부를 그렇게 막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근데 점수가 그래도 생각보다 잘 나와요. 그죠? 수학은 좀 야매성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정말 공부를 많이 해도 잘 안 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조금만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민지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직 파악이 안 됐지만 어떤 거에 성향을 가지고 있겠지. 그지? 근데 그 성향 자체가 공부를 조금만 해도 나중엔 되게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고 그 상태에서 되게 많이 하잖아? 그럼 진짜 엄청난 사람이 될 수 있어. 서울대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갈 수 있어. 알았죠? 진짜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하지 마. 너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훌륭합니다. 오케이? 수아야. 알았죠? 수아는 그 야멸만 고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대로 대충 하는 습관 때문에 수아는 힘들었어. 그래서 선생님 이번부터 안 봐주기로 했었잖아, 그지? 대충 하지. 제대로 하고 들어요. 그래야 성적이 그렇죠? 그래야 실력이 오릅니다. 실력이 올라야 성적이 오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있잖아.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문제만 막 풀어. 그게 공부했다고 생각을 해. 정말로 문제만 막 미친 듯이 풀어요. 공부 열심히 했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그냥 문제 푸는 방법만 딱 외우고 가는 것 뿐이거든. 이런 문제 이렇게 풀렸어. 이런 문제 풀렸어. 내 생각이 전혀 없어요. 풀렸으니까 이렇게 해. 근데 그게 기억이 오래 남을까? 안 남아. 진짜 안 남아요. 그렇게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잖아. 갑자기 성적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걷잡을 수가 없어요. 오케이? 제대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문제량이 많지 않더라도 그 문제를 제대로 공부하잖아. 그러면은 정말 성적은 잘 올라가요. 오케이?
제대로. 그러니까 그 제대로 한다는 거는 내가 확인할 수가 없어. 그게 너무 힘들어. 나는 그거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너희 스스로 해줘야 돼. 그래서 오케이? 한 문제 한 문제. 이 문제 봐봐.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됐어. 그럼 이 문제를 이해할 때까지 계속 파보고 안 되면 나한테 다시 질문하면 되는 거야. 그냥 아 그런가 보다. 뭐 해설에서 이렇게 풀려니까 이렇게 풀면 되겠지 뭐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이 문제 절대 못 풀어요. 대충 하면 안 돼. 그렇죠? 하나하나를 최선을 다해서 해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숙제는 정석 연습 문제입니다. 오케이? 오늘은 하이맥스는 필요 없어요.